원래면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맥주도 한잔하고 얘기도 좀 하면서 스터디 진행 시작했을 텐데 코로나니까 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된 점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여건에 맞춰서 잘 해봅시다.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수업한 거는 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고 자료도 같이 코드랑 같이 해서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약간 안내사항 몇 개만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1학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스터디다 보니까 2학기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처음 코딩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강의가.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자기가 모자라다, 조금 못 따라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 블로그에 이제 1학기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에 50분짜리니까 6주차에서 5시간, 6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들을 수 있는 강의니까 부담 없이 한 번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안내사항은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유니티 다 깔아오셨죠? 유니티 한 번씩 켜보실까요? 이제 화면 공유하고 화면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보인다고 채팅 하나만 쳐주세요. 네, 잘 보이나 봐요. 화면 이렇게 유니티 허브 들어가셔서 유니티 허브도 같이 깔아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허브 들어가셔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새로 생성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저장 위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장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이 이제 데스크탑으로 안 돼 있고 바탕화면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경로에 한글이 있으면 조금 가끔 좀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영어 경로에다가 저장 위치를 저장해 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아무렇게나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EXP 스터디 1로 하겠습니다. 생성.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안에 어, 유니티 엔진이 어떤 엔진인가에 대해서만 살짝 이제 왜 우리가 유니티 엔진을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니티 엔진 말고 다른 프레임워크를 다뤄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없으신가? QTY?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써봤다고 하고요. 네, 아무튼 네, 엔진 말고도 다른 이제 컴퓨터 용어, 컴퓨터 작업 환경적으로 들으셨을 법한 그런 단어는 아마 라이브러리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프레임워크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ID 뭐 이런 다양한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뭐 웹이나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은 이제 보통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굳이 우리가 게임 환경에서 엔진이란 말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이제 있겠죠.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서 코딩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모든 기능을 다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이제 API들이나 이제 헤더, 클래스 같은 것들을 모아서 책 같은 걸로 이제 헤더 파일이나 이제 CPP 파일로 묶어서 이제 만들어 둡니다.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이 갖다가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게 라이브러리예요. 이런 게 이제 또 도서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쓰는 건 그 라이브러리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책들이 어떤 특수한 무엇을 제작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들을 그 장소에 다 세팅을 해 놓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세팅한 장소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 그 세팅한 작업 장소 자체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엔진은 뭐냐?
프레임워크는 이제 개발자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 많이 들어봤던 용어고, 다른 부서 분들은 프레임워크란 말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프레임워크는 좀 더 프로그래머 친화적인,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그런 작업 환경이기 때문에, 어, 작업 환경이라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엔진이란 말은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유니티는 이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래픽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유니티를 접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엔진이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추상화의 단계가 좀 더 깊어요. 어떤 말인지 설명을 살짝 해드릴게요. 이제 엔진이란 말을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보통 곳은 이제 자동차 같은 좀 공학적인 곳에서 엔진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동차 엔진을 왜 엔진이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간다의 인과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엔진은 엔진 내부는 그렇게 안 돼 있겠죠. 사용자가 밟으면 바로 나간다는 그런 인과관계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엔진 내부에서 다양한 인과관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나간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엔진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엔진의 사용자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엔진 사용자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추상화의 단계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이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유니티 엔진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일반적인 작업, 모든 걸 코딩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재생 버튼도 있고 뭐 정지 버튼도 있고 다양한 뷰들도 있고요. 이런 뷰들을 통해서 저희가 재생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만으로 여기에 있는 이 씬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들, 오브젝트들이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준 거, 이런 부분에서 유니티는 프레임워크란 말보다 이제 엔진이란 말이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이제 작업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니티 엔진 위에서 이제 다양한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말 속도가 조금 빠른가요? 오랜만에 스터디에서 조금 떨려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상훈이 말고는 어때요? 괜찮아요? 질문이 있으면 중간중간 언제든지 해주셔도 되고요. 따로 카톡으로 주셔도 시간 날 때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유니티 엔진 위에서 저희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작업 환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우선 여기 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씬, 게임, 그리고 하이어라키, 그리고 프로젝트, 콘솔, 그리고 인스펙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씬은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현재 씬, 장면이라고 하죠. 게임의 한 장면. 예를 들어 메이플 스토리를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페네시스랑 페네시스 동쪽 숲 두 개는 다른 씬이죠. 장면이 아예 전환되는 전환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포탈이라는 장면 전환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장면 자체가 좀 커다란 단위로 바뀌는 거, 그 단위를 바로 씬이라고 해요. 저희는 씬 단위로 작업을 합니다. 유니티에서는. 이 씬 하나에서 이 하이어라키는 이 씬 뷰에 보이는 이 씬 하나에 이제 오브젝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게 이 하이어라키 뷰고요. 저희는 여기에 오브젝트를 넣고 오브젝트를 빼고 함으로써 이제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 뷰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보게 되는 게임 화면이에요.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씬 여기 화면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여기 오브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요소들, 뭐 저희가 작성해준 스크립트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컴포넌트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게 한꺼번에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 게임 뷰에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프로젝트 폴더는 저희가 실제로 아까 유니티 허브에서 새우 생성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정해줬잖아요. 여기 저장 위치 여기요. 거기 현재 저장 위치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뷰입니다. 그리고 콘솔은
어, 이제 저희가 스크립트 작성을 할 거고, 다양한 오브젝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건데, 거기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혹은 뭐 로그를 찍었을 때라든지, 다양한 뭐 그런 것들을 여기 콘솔에서 개발자 환경으로 띄워줍니다. 우리는 콘솔을 자주 봐야 되겠죠? 네, 프로그래머니까요. 그리고 인스펙터는 여기 이렇게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그 오브젝트들의 현재 상태, 뭐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나 뭐 정보 같은 것들을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할 때 이제 프로젝트 폴더와 여기 씬, 하이어라키 뷰와 인스펙터 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속성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여기 에셋 위에 저희가 작업할 폴더 몇 개 만들어 줄게요. 이 씬즈는 저희가 작업할 씬 여러 개를 담아두는 폴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폴더를 만들어 두고 시작해요. 여기 스크립트를 담아둘 스크립트 폴더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이미지를 담아둘 스프라이트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용할 뭐 재질에 관련된 매터리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이렇게 4개의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좀 기본적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되시면 다들 말씀해 주세요. 점 찍어 주셔도 되고,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만들 거는 맵을 간단하게 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맵 위에다가 플레이어를 얹어주고 그 플레이어가 맵을 조금 돌아다니게 하는 것까지 구현을 할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넣지 않을 거지만 대충 기본 뼈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맵부터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 하이어라키 뷰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오늘 저희 3D니까 3D 오브젝트에서 큐브 하나 만들어 줄게요. 큐브 하나 만들어졌죠? 큐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귀엽죠? 큐브 하나 만드시고 이 큐브를 바닥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스케일. 여기 트랜스폼 보면은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이 스케일을 100, 100, 100 해서 이 정도 크기로 이제 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바닥이 되겠죠? 이렇게 바닥으로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벽을 만들어 줄게요. 벽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벽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벽은 한 110 정도로 하면 될까요? 110에서 10 정도로 하고 조금 올려줄게요. 한 1 정도로 올려주고 10, 10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아줄게요.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 하나 더 만들게요. 어, 뭐야? 90도로 돌려주시고 이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눈 모양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잡아서 옮기고 싶다. 그러면 휠을 누르시면 돼요. 휠을 누르시면 손바닥 모양이 생기고 옮겨집니다. 이렇게. 얘는 돌아가고 오른쪽은 돌아가고 얘는 잡아서 움직여집니다. 이걸 통해서 큐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면을 다 막아줄게요. 이 정도로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시면 말씀 주세요. 네, 한 분 되셨고 한 두 분 정도 되면 넘어갈게요.
네, 전 시간이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얘네 둘은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볼 거고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캐릭터 등을 여기 앞에 세워서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은 꺼도 되겠죠? 얘네 둘은 여기 메시 렌더러를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주실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조금 지금 약간 어둡죠? 지금 약간 큐브가 좀 어두워서 조정 잠깐만 할게요. 여기 여기 윈도우 렌더링에서 라이트닝 세팅이라고 있어요. 라이트닝 세팅 들어가시면 윈도우가 하나가 뜨는데 여기서 제너레이트 라이팅을 눌러 주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얘집니다. 빛이 밝아져서 하얘집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네, 되셨으면 말씀 주세요. 윈도우 렌더링 라이트닝 세팅즈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제너레이트 라이팅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요거 말고 요거 누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를 배치를 해줄 건데, 플레이어는 이제 없잖아요, 뭐가. 근데 너무 밋밋하게 작업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SS를 하나 받아올게요. SS 링크는 여기 있어요. 여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링크를 타고 오셔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에셋 다운받기, 여기서 여기를 눌러요.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내 에셋에 추가하기라고 적혀 있죠. 프리, 뭐 공짜겠죠? 그래서 내 에셋에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유니티에서 열기라고 떠요. 그러면 유니티에서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임포트라고 버튼이 뜰 거예요. 그럼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스톨 업그레이드 눌러주시면 유니티가 알아서 저 패키지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요거 뜨면 임포트까지 눌러주세요. 네, 임포트가 끝나면 여기 에셋 폴더에 이제 쿼터뷰 3D 액션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여기 안에 다양한 이제 재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시면 이제 채팅창에 말씀해 주세요.
네. 임포트 했는데 에셋에 뭐가 추가해야 되냐면 여기 에셋 폴더에 쿼터뷰 3D 액션이라는 폴더 자체가 추가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많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돼요. 이렇게 다 들어오셨나요? 네, 시원씨 임포트 되셨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도현씨 네. 네, 밑에 오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슬리시면 클리어 한번 눌러주실게요. 여기에. 네, 그러면 되신 분들 맞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일단 맵이 너무 하얗잖아요. 그죠? 그래서 맵에다가 이제 그 매터리얼을 재질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쿼터비 액션에 보면 매터리얼즈라고 적혀 있죠. 그쵸? 아,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 저희가 만든 매터리얼 폴더로 들어가셔서 이제 저희만의 매터리얼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매터리얼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매터리얼 눌러 보실게요. 그럼 뉴 매터리얼 하나 뜨죠? 그쵸? 하나 뜹니다. 이름은 저희가 이제 벽 재질로 할 거니까 벽이랑 바닥 재질 할 거니까 플로어라고 할게요. 플로어 가지고 저희가 가져온 바닥 재질 중에서 여기 타일이라고 있어요. 타일. 아까 저희가 임포트한 것 중에서 이 텍스처 중에 타일이라는 텍스처가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여기 누르시면 여기 타일 있어요. 이거 넣어주세요. 음. 그러고 여기 애들한테 여기 매터리얼즈에 엘리멘탈 0번 있죠. 여기다가 플로어를 드래그해서 드랍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이뻐졌죠? 조금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뭔가 밋밋하니까 여기서 이 플로어에서 타일링을 좀 해주겠습니다. 10 곱하기 10으로 전 할게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기까지 되시면 채팅창에 됐습니다 라고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플로어 누르시면은 여기 알베도 옆에 버튼 누르세요. 그럼 여기 타일 있어요. 그냥 눌러도 이렇게 여기도 뜨고요. 여기 언더바 타일. 네. 되신 분들은 되셨다고 말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좀 이제 큐브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거슬리니까 이름 좀 지어줄게요. 플로어 해주시고 여기는 월 이렇게 해주실게요. 그리고 자 여기 좀 이제 게임 오브젝트 여기다가
environment 해주시고 얘네를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environment 이렇게 빈 게임 오브젝트 create empty 누르셔서 environment라고 만드시고 여기 아래다가 얘네를 다 넣어줄게요. 왜냐면 이렇게 접어서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얘는 앞으로 건들 일이 별로 없는데 얘가 이렇게 씬에 다 나와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여기 environment 오브젝트는 포지션 다 000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치 변화가 없습니다. 두 개는 여기 얘네 두 개는 여기 메시 렌더러를 껐어요.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네, 한 분 됐고 한 분만 더 되시면 넘어갈게요. 네, 시원시까지 준비 완료됐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이렇게 좀 깔끔한 이제 그 맵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위에 저희가 플레이어를 하나 꼽아 넣겠습니다. 좀 이쁘고 귀여운 친구인데 어디야 어디 있더라. 여기 프리팹에 보시면 쿼터뷰 폴더에 프리팹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 플레이어라고 있죠. 플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여기 원하는 곳에다가 탁 놓읍시다. 여기 이렇게 생겼죠, 이 친구가. 이 친구 하나 만들어지면 돼요.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지금 판매형 에셋이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형 에셋 위에다 작업을 하는 건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 얘는 엄마 파란색이고 나머지는 다 흰색이죠. 이 파란색은 여기 만들어져 있는 프리팹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오브젝트란 뜻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 같은 걸 이제 프리팹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리팹을 여기 위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여기서 오브젝트로 활동을 하게 되지만 얘가 이제 얘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에 작업을 하고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 프리팹을 사용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싹 적용이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판매용 여기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또 사용을 하게 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언팩 프리팹 컴플리트리 눌러주겠습니다. 얘는 이제 프리팹으로서 만들어진 오브젝트와 이 프리팹과의 연결을 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흰 회색깔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한번 카메라를 적절히 위치를 세팅해 줘볼까요?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죠. 지금 카메라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카메라가 여기 접효기가 카메라만의 로컬 접효기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좀 뒤로 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주인공 뒤로 가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되죠. 얘 위로 올리고 얘를 눌러서
좀 돌려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통수가 나오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얘 카메라 누르고 여기 얘는 돌리는 거, 얘는 이동하는 거. 그래서 잡고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얘를 눌러서 돌리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한 분 되셨고.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각도 조정하는 툴. 각도 여기. 요거. 여기. 얘는 이렇게 잡아야 이렇게 되고, 얘는 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고, 뭐야, 대가리 떼지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돌아가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서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아, 어떻게 좀 움직임 같은 게 보이나요? 좀 뭔가 아무것도 없죠. 정말 여기 씬에서 작업한 그대로가 나타납니다. 정말로 작업한 그대로가 나타나서 이 게임 같지도 않고 뭐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얘를 위로 올려볼게요. 이 플레이어를 한 Y축으로 한 이 정도까지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어.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이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 게임에서 어떤 게 지금 작용이 안 되고 있을까요? 뭐가 작용해야 될까요? 대답해 볼 사람? 그쵸, 중력이죠. 지금 여기는 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중력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중력을 추가해 줄 거냐? 우선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겠습니다. 중력이랑 그리고 충돌 판정이 있어요. 그 게임의 기본적인 물리 법칙은 충돌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력을 받는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시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바이러먼트 얘네들한테 얘를 누르고 Shift 누르고 맨 마지막 걸 누르면 다 눌려요. 박스 클라이드 추가돼 있네? 뭐야? 내가 이거 추가했나요? 언제 추가했지? 됐나 한 번에? 이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플레이어에다가 어, 우선은 그러면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얘 하나 만들어 주시고 000 맞춰 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플레이어 넣어 줄게요. 이렇게 플레이어를 넣어 주겠습니다. 얘도 000으로 맞춰 주세요. 카메라 위치에 맞게 000으로 맞춰 줄게요. 그리고 플레이어 컨트롤러 안에다가 캡슐 콜라이더랑 리지드 바디라고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플레이어 말고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추가하셔야 돼요.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 콜라이더랑 리지드 바디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이 캡슐 콜라이더라는 친구를 조금 이제 에디팅을 해줄 건데, 한 히트를 4 정도 하고, 1 정도. Y랑 O 4 4 이쯤 이렇게 세팅해 줄게요. 뭐야, 한 1.2 1.2로 해도 되겠다. 여기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대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얘 또한 0.1 0.5 일단 얘가 아니고 어쨌든 0.5 1 2 이쯤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몸을 잘 감싸도록 이 캡슐 모양의 충돌 판정기를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해 주실게요. 저는 4, 0.1, 1, 4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게요. 플레이어 컨트롤러에다가 캡슐 콜라이더랑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 리지드 바디가 아까 이제 말했던 중력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일반 물리를 관장하는 그런 컴포넌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 요소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캡슐 콜라이더는 캡슐 모양의 콜라이더, 충돌 판정기입니다. 그래서 어, 벽이나 이런 거 부딪혔을 때 충돌 판정을 해야 내가 여기서 더 못 간다는 사실을 유니티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콜라이더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되고, 중력을 받기 위해서 리지드 바디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여기 보면 유즈 그래비티라고 있어요. 중력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콜라이더가 없는 상태에서 중력을 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 콜라이더를 끄고 리지드 바디를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유즈 그래비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재생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추측해 볼 사람? 그쵸? 계속 밑으로 떨어지겠죠. 한번 해볼까요? 집에 가죠. 그죠? 이러면 안 돼요. 그 면접 문제에서 제가 이걸 낸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드린 분들도 계시고, 안 내드린 분도 계시겠지만, 어, 충돌 판정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그게 답이 콜라이더였어요. 물론 좌표값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콜라이더가 내부적으로는 이 좌표 XYZ 좌표를 가지고 충돌 판정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니티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콜라이더라고 답변을 하시더군요.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고 이제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왜 안 달아져 이거? 뭐야? 됐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착 잘 땅바닥에 서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력, 그리고 충돌 판정, 그리고 맵 재질까지 만드는 게 지금까지였습니다. 카메라 좀 옮겨올까요? 카메라 좀.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건데, 지금까지 기본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제 에디팅을 했을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게임의 움직임이 덜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중력, 충돌 판정, 이 정도로는, 좀 게임 같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명을 좀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할 건데, 이제 유니티는 C샵이라는 언어를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으로 스크립트 작성을 합니다. 이제 여기 스크립트 만들었던 스크립트 폴더에서 우측 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이제 C# 스크립트라고 누르시면 여기에 샵이라고 적힌 스크립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갈 거예요. 유니티는 이런 스크립트 작성을 비주얼 스튜디오나 VS 코드 같은 다른 외부 IDE 환경에 조금 의존을 하는 편입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번 충전이 안 돼. 됐다. 딱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 만드시고 여기로 들어오면 이런 이제 기본 스크립트가 생성이 돼요. 네, 클래스 이름은 플레이어 컨트롤러 하고 여기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도록 제작이 되어 있죠. 원래 우리가 VS로 작업을 할 때 보면 int main 하고 작성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뭐 int main이 어디 있지? 모든 프로그램은 main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어요. main은 유니티에 의해 내부적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실행 버튼을 누르면 그 메인이 작동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이제 알아서 작동을 시켜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클래스 하나만 작성해 주면 되는데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냐 하면은 이제 저희 플레이어를 가지고 뭐 인풋 값을 받아서 키보드나 마우스 인풋을 받아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죠? 잠깐만 돌아올게요 유니티로.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일단 TPS가 어떤 게임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TPS는 이런 식의 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PS는 내가 WASD를 눌렀을 때 캐릭터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가지고 내가 이동할 방향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어,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앞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캐릭터도 같이. 그쵸? 근데 내가 마우스를 돌려.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죠. 맞죠? 이렇게 돼야 돼요, 마우스가.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간 상태에서 앞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TPS는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인지를 하시고 또 방금 같이 카메라만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캐릭터는 멈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는 멈춰 있고 카메라만 이렇게 이동을 하면 지금 여기 프리뷰 보시면 뚫고 나가죠. 카메라가 캐릭터를.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메인 카메라랑 캐릭터가 같이 붙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동하고 같이 돌고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제가 따로 만들어준 이유도 이 메인 카메라를 여기다 붙여주기 위해서예요.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드세요. 얘 이름은 카메라 암입니다.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랑 맞춰주고 그다음에 여기 카메라 암의 내부에다가 메인 카메라 넣어줄게요. 메인 카메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메인 카메라를 넣어주시고 이 메인 카메라 잠깐 좀 올려야겠다. 이 정도로 올리고 여기 이 메인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적절한 위치를 잡아줍시다.
요쯤이면 적당할까요? 요쯤? 네, 메인 카메라를 5-4 20 이렇게 요런 세팅까지 마무리 하실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되시면 말씀 주세요. 네, 시원시 되셨고. 근데 여기 조금 섬세하게 작업해 주셔야 돼요. 여기 000 맞추고, 얘 000 맞추고, 얘는 조금 올려주고, 얘는 5-4 20. 애지간하면 똑같이 맞춰주세요. 메인 카메라를 카메라 암 없이 달게 되면, 조금 슬픈 현상이 생깁니다. 그건 왜인지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이 카메라 암 없이, 저희가, 왜 이 카메라 암 왜 달까요? 혹시 뭔가 예측이 간다. 카메라 암은 여기, 얘 여기, 뭐야, 플레이어랑 붙어 있고요. 메인 카메라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굳이 이 메인 카메라를 당장 플레이어 밑에다가 달면 되는데 굳이 왜 카메라암을 옆에다가 달고 밑에다가 달았을까요? 혹시 나는 이게 예상이 간다. 나는 그 카메라 암 기준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정답이에요. 누구예요? 1학번 이태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카메라암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카메라가 여기서 만약에 얘가 지금 여기 있어요. 만약에 카메라가 0, 0, 0이어 봐. 이 상태에서 살짝만 조정을 해서 이 상태에서 돌려볼게요. 메인 카메라를 저희가 돌릴 건데 메인 카메라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서 돌면. 그러니까 그림판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고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카메라 이렇게 날 찍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카메라가 돌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 얘랑 얘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에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돌아가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암을 여기다 달아두고 카메라 암을 여기서 돌려주면 얘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신다 하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여기서 얘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를 여기 있는 애랑 붙여놓고 얘를 돌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카메라 이렇게 붙여놓고 다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넘어오시면 돼요. 우선 여기 보면 보이드 스타트 그리고 보이드 업데이트 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설명이 적혀 있긴 합니다. start is called before the first frame update. 업데이트 불리기 전에 한 프레임 전에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한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얘는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이 해당 스크립트를 보유한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최초로 1회 수행되는 함수입니다. 물론 최초는 아니에요. 앞에 더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는 스타트랑 업데이트까지만 알 거기 때문에 최초라고 알아두십시다. 업데이트는 스타트문 이후에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는 함수.
이 모노비헤이비어로부터 상속받은 그런 함수입니다. 저희가 제2정의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 해당 스크립트를 보유한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최초로 1회 수행되는 함수, 이거 C++에서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함수가 있지 않았나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제 말의 의도를 알겠다. 네, 채팅으로 주셔도 되고, 네, 마이크로 주셔도 되고. 생성자인가요? 네, 맞아요. 생성자죠. 네, 생성자 같은 역할을 해줘요. 네, 생성자랑 같은 건 아닙니다. C샵에도 생성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생성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성자처럼 오브젝트에 할당된 변수들을 표기화 해준다는 점에서 생성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브젝트 할당된 변수들을 초기화해주는 것입니다. 스타트는. 업데이트문은 이 할당된 변수들을 가지고 변화시키거나 하면서 오브젝트에 변화를 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저희는 작업을 할 겁니다. 매 프레임마다 키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먼저 매 프레임마다 키 입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키 입력에 따른 벡터 값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저희가 원하는 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는 이 벡터 값으로 최종 이동한다 입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스타트문에서는 아직 할 일이 없고 두 가지 변수를 가져오겠습니다. 퍼블릭 트랜스폼, 그리고 카메라 암, 아까 저희가 만들어줬던 그 카메라 암 가져오시고요. 트랜스폼으로 플레이어 트랜스폼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져올게요. 그리고 벡터, 요거는 이제 받은 키 입력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채팅창에 됐습니다 라고 쳐주세요. 2명 이상 이제 됐다고 하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한 분 되셨고, 확실히 첫 날이어서 조금 잡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밀렸네요. 셋이 혹시 다른 볼 일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 계실까요? 한 2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네,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고 나가 주셔도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나가셔도 돼요. 네, 뒤에 네, 영상 올라오니까. 네, 두 분 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어 트랜스폼, 무브 인풋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에 값을 받아와야겠죠. 값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스크립트 생성자에서 현재 씬 내에 있는 이 친구들을 찾아서 여기다 넣어주라 라고 말하는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니티 에디터로 가서 여기 플레이어 컨트롤러에다가 만들어준 스크립트 꼽아줄게요. 이렇게 꼽아주시면 꼽힙니다.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스크립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비어있다고 넣어달라고 딱 적혀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레이어 트랜스폼에 플레이어 넣어주고 카메라함에다가 카메라함 넣어주면 됩니다. 네, 애지간하면 이렇게 요 오브젝트 이름이랑 그리고 여기 변수명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할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좀 더 좋겠죠. 이렇게 꼽아 주시고 돌아올게요. 잘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왔고요. 이 상태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매 프레임마다 키 입력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함수로 갑니다. 여기 업데이트죠. 업데이트에서 키 입력을 받아볼게요. 키 입력을 받는 클래스가 있어요. 키 입력을 받는 클래스 이름은 input입니다. 이름 똑같죠? 그래서 input하고 여기서 get axis row 라고 하신 다음 이름을 horizontal 그리고 또 input get axis row vertical 이렇게 두 개. 수평, 수직이죠. 영어로. 수평이면은 x축 아니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수평, 수직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까지만 실행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 이제 보면 이렇게 엑시스 로우 하는 애를 딱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제 플롯을 받아내요. 플롯. 이 플롯은 그 값입니다. 1과 0, 마이너스 1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값으로 되돌려 주는데요. 어, 이렇게 받아옵니다. 만약에 내가 왼쪽을 눌렀다. 그러니까 왼쪽 키를 눌렀다. 하면 마이너스 1이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눌렀다. 하면은 0이 들어오고요. 오른쪽 키를 눌렀다. 하면 1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엑시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엑시스는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엑시스 로우라고 하면은 딱 1, 0, 마이너스 1 로 노멀라이즈 되어 상태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키 입력 값을 여기다 받아주고요. 이걸로 만들어주면 돼요. move input new vector 2 x, y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벡터 값 여기 1번, 2번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 무브 인풋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트랜스폼, 포지션 근데 이러면 오류가 뜨죠. 트랜스폼 포지션은 Z축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해주셔야 돼요. 벡터 3 무브 인풋에 X 무브 인풋에 Y 하고 0F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되시면 됐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되셨고 네, 두 분 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혹시 여기서 뭔가 이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만한 곳을 혹시 요 줄에서 찾아볼 수 있으실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혹시 1분 동안 한번 기다려 볼게요. 여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유추해서 대답해 보실 분이 계실까요?
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봅시다, 한번. 네, 이거 어떻게 하냐? 왜 안 올라가? 아이, 해볼게요. 앞키를 눌러보세요, 한번. 앞키를 눌러보면, 앞키를 눌러보면 어떻게 되시죠? 어디로 가나요? 앞키를 누르면. 앞키를 누르면 어디로 가나요? 위로 가죠? 지금 위로 가요, 위로. 왜 위로 가나? 앞키를 눌렀을 때 나는 앞으로 가고 싶어. 근데 앞키를 눌렀는데 왜 위로 가지? 왜냐면 좌표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X, Y, Z예요. 그래서 나는 화면에서 위로 올렸으니까 나는 앞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로 갔다가 아니 앞으로 가고 싶으면 일로 가야 되고 옆으로 가고 싶으면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Y야. 여기는 Y는 위로 가버려요. 그래서 화면에서의 나한테서 위로 받았으면은 얘를 변환해서 여기다가 Z에다가 넣어줘야 돼. Z에다가. 이게 내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Y 앞으로 가는 방향을 받아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변환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가죠. 지금 콜라이더가 좀 배치가 이상하게 돼서 조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한 2 정도로 할게요. 2 정도로 바꿔줄게요. 2 정도로. 1.8? 1.8. 1.8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거를 토대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넘어지죠? 넘어지는 거는 여기 리지드 바디에서 콘스트레인트 누르셔서 프리즈 로테이션 X, Z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X축, Y축, X축, Z축 방향으로 돌아가지 말라. 도는 거는 Y축을 기준으로만 돌아라. 이겁니다. 막아주시고 다시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잘 움직이시죠?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여기까지. 어... 원래는 조금 더 있었는데 원래는 좀 시간이 좀 넉넉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방해를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을 다들 많이 되셨나요? 어때요? 괜찮나요? 따라올 만하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말 속도도 적당한가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얘를 이제 마우스를 통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얘를 돌아가게 하고 이제 그 방향대로 움직이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들 추석 연휴인데도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감사합니다.